함예수님, 지금 성경 특강 시즌 1, 2, 3 중에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다면 1강에는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2강에는 만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20강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겐지즈 문명까지 같이, 그리고 지금 이제 황하 문명, 우리 동양의 문명이죠. 우리는 중국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명사를 보면은 중국이 가장 늦게 개발이 발전이 됐습니다. 기원전 한 2000년 전부터 황하 문명이라는 것이 탄생을 하죠. 그렇다고 2000년 전에는 이 중국에 이 사람이 안 사는 게 아니었어요. 베이징 유인원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그야말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한 150만 년 전, 200만 년 전부터 중국에도 인간이 살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문명을 이룬 거, 자, 구석기 시대, 중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문명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글자, 그 다음에 어떤 체계, 왕,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상태를 그 다음에 정착하는 그런 것들을 문명으로 우리가 보죠. 그런 것이 가장 늦은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삼황오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천황, 지황, 인왕, 그 다음에 황제, 전욱, 제곡, 요순 임금까지, 공자님이 가장 이상으로 살았던 나라는 요순, 그 다음에 하나라라고 치수, 지금의 황하강을 치수를 잘한 우왕 얘기까지 여러분들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탕, 상나라, 은나라를 만드는 탕왕이 있고, 그 다음에 주나라를 만드는 문왕, 무왕. 그래서 요순, 우탕, 문왕, 무왕, 이게 보통 이제 춘추 전국시대, 공자님은 지금 아예 등장도 안 한 거예요. 공자님은 주나라가 망하면서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하면서 그때 춘추 전국시대는 기원전 771년경에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제자 백가 온갖 사상이 피어나고 온 나라들이, 제후국가들이 다 자기네들이 패권을 차지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도 사실은 우리나라도 창조 이제 신화가 있지만은 중국에도 창조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모든 문명에는 창조 신화가 있다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탄생하게 됐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구약 성서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인간에 대한 아주 이제 제가 이제 구약 성서 강의도 이제 할 건데 그때 이제 이어서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어쨌든 중국 사람들은 아주 먼 옛날 이 세상은 검고 흐린 모습의 하나의 알로 이루어졌다를, 우주 같은 거죠. 사실 우주가 지금 우리 태양계 같은 게 수천 조개가 있대요. 태양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태양계가 우주에는 알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우주가 지금 펼쳐져 있다고 그러죠. 그 우주 가운데 이 태양계, 우리 지구라는 이 별, 어제도 이제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 이제 거기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산책하는데 반딧불이가 막 한 수백 마리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놀랍게도 빛이 하나도 없는데 반딧불이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가로등이 있으면 반딧불이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들의 자리를 다 밀어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코로나19가 우리를 덮친 것이 아닌가. 자연 그대로 어저께는 좀,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제 보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보름, 이렇게 보름달 태풍이 와갖고 보름을 잘하면 볼 수 있겠네요. 자연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인간만 지금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위자연, 이제 장자 노자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연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화합하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자연을 거스르고 살았죠. 어쨌든 그 아래 한 사람이 웅크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반고라는 사람입니다. 깜깜한 알 속이 싫어서 반고는 어느 날 알을 깨고 나옵니다. 알에 나오니까 무거웠던 거는 아래로, 가벼웠던 거는 위로 치솟았어요. 그런데 다시 무거운가 가벼운 게 혼동, 카오스. 이게 창세기의 어둠과 빛, 물 위는 창공, 물 아래는 바다라고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어쨌든 이게 자꾸 섞이니까 두 다리와 두 팔로 무거운 것, 가벼운 것 섞이는 걸 막아갖고 하늘과 땅이 점점 멀어지게 갖고 9만리까지 멀어졌다고 그래요. 이렇게 애쓴 게 18,000년 동안 이렇게 애를 썼다고 그래요. 반고가 울 때 눈물은 강이 되고 숨결은 바람이 되고 목소리는 천둥이 되고 눈빛은 번개가, 이게 발신의 번개가 나오죠. 이게 서로 이 4대 문명이 떨어져 있는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씨앗에서 나온, 우리는 한 씨앗에서 나온 인간이에요. 그 씨앗을 뿌린 분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되게 편안할 거예요. 그가 기쁠 때는 하늘도 맑았고 슬플 때는 흐렸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9만리나 되는 이런 우주 창공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다 했다, 이런 휴식을 취하고 죽는다고 그래요. 그가 죽을 때 두 눈동자는 태양과 달이 되고, 사지는 산, 피는 강, 혈관과 근육은 길이 되고, 살은 논밭이 되고, 수염은 벼쌀, 피부는 초목이 됐다고 그럽니다. 반고가 죽을 때 그의 몸에서 생겨난 구더기가 바람으로 만나 인간이 되었다고 그래요. 반고의 신화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보여준다면 황제 신화는 인간 창조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황제 신화는 삼황오제에 등장하는 황제와 상변, 쌍님, 여와 네 신이 참 재밌어요. 흙에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래요. 여기 중국 신화에서 하느님이 인간을 어디에서 만들었다? 뭘로? 흙을 개갖고 거기다가 숨을 불어 넣었다고 그러는 거와 아주 똑같은 그런 창조 신화가 같이 있죠. 어쨌든 이 네 신은 인간을 만들면서 역할을 나눠요. 상변은 눈, 코, 입, 귀를, 쌍님은 손, 발을 만들고, 황제는 가장 중요한 남녀의 성기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또 이 성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인더스 문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제가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인간한테는 사실은 이 자손인을 물려주는 거, 이건 아주 본능이에요. 하느님이 심어준 본능,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갖고, 어쨌든 여호와는 이런 작업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네 번째 신은, 여호와는 앞선 세 신이 만든 인간을 정성껏 빚어 완성했으나 작업이 계속 되다가 짜증이 이제 났나 봐요. 대충 진흙 속에서, 흙 속에서 새끼줄을 휘저었다가 끝에서 떨어진 것을 인간으로 완성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인간 창조를 어느 정도 마친 네 신은 인간에게 천명을 부여하고 하늘의 뜻을 부여하고 스스로 번식할 수 있도록 혼인 제도를 만들어 주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창세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삼황오제, 이 천왕, 지왕, 인왕, 그 다음에 오제, 황제, 전욱, 제국, 요순, 우탕, 무나라, 이 나라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라의 마지막 걸왕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원전 1600년 아주 이 나쁜 임금을 얘기할 때는 하걸은주라고 그래요. 하나라는 거랑이 마지막에 말희라는 그 미인한테, 악녀한테 완전히 휘둘려 갖고 나라를 말아먹고, 은나라, 상나라에는 주왕이 달기라는 여자한테 아주 홀려갖고 나라를 말아먹었죠. 어쨌든 이제 중국 이제 본 역사, 이건 사실은 본 역사는 아닙니다. 상나라, 하나라는 본 역사로 볼 수가 없고, 사마천의 사기에는 상나라부터 역사로 나오죠. 어쨌든 이제 기원전 1600년에 하나라의 17대 왕이고 마지막
국왕인데 성은 사, 이름은 이계인데 웅장한 궁전을 짓고 보화와 미녀를 모으고 궁전 뒤뜰에 강을 만들어서 뱃놀이를 하고 장야궁을 건설해서 유흥에 빠졌다고 그러죠. 전설에 의하면 말희라는 거랑을 아주 홀린 말희라는 산동의 유시씨의 딸이었는데 산동을 정복을 해요, 거랑이. 근데 그 유시씨가 이 복수를 하려고 자기의 딸, 기가 막히게 예쁜 딸을 거랑한테 주죠. 그래갖고 이 마리는 의도적으로 거랑을 술과 음탕한 삶을 살도록 끝도 없이 유혹을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주지융님의 주인공이 나오는 겁니다. 말희라는 여인이 한 17살 정도 됐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제일 예쁠 때죠. 난 여자가 제일 예쁠 때가 17살, 심청이도 16살, 17살, 그 다음에 로미오와 줄리엣도 16살 때.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그 주인공들은 대개 16살의 가장 아름다운 나이인가 봐요. 어쨌든 이 하나라 우왕이 치수를 잘 해갖고 하나라의 시조는 우왕이죠. 요순임금 다음으로 우왕이 하나라를 이렇게 했는데 수백 년 동안 잘 지났는데 이 거랑은 폭군의 대명사죠. 잔인하고 포악하고 향락을 추구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죠. 이렇게 이제 거랑이 점점 폭정을 일삼자 제후국. 자, 이제 중국은 제후국이 나라가 넓으니까 이제 동생, 아들 다 땅을 나눠줘 갖고 나는 이제 왕이고 천자고 나머지는 제후 국가들이에요. 제후 국가들이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탕왕한테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탕왕은 성군이에요, 성군. 공자님, 장자, 맹자, 가장 이렇게 예를 많이 드는 것은 요순, 우탕, 문왕, 무왕입니다. 이 여섯 왕, 문왕을 빼고 무왕까지 5 성군으로 꼽기도 하죠. 탕은 외모도 범상치 않게 뛰어났고 심성이 굉장히 따뜻하고 자애로운 사람이 한번 한 약속을 어기지 않았던 왕이죠. 그래서 제후들이 탕왕을 존경하고 하나라 대신 은나라를 섬기기, 여기에 이윤이라는 기가 막힌 비창과 이윤이라는 재상이 탕한테 귀순을 하죠. 탕왕이 원래 이윤을 거랑한테 보냈어요. 근데 쓰지를 못하는 거야, 사람을. 그러니까 이윤이 다시 난 탕왕한테 가겠다. 그래서 이 탕왕이 이게 도저히 저 거랑이 주지육님 호수에 술을 잔뜩 받아놓고 또 나무에는 고기를 달아놓고 그냥 들어가서 술을 먹게 하고 취하게 하고 이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궁전을 또 크게 짓고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40개 제후국들이 탕왕한테 이 나라를 역성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상왕조는 20세기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은 20세기라는 건 기원전이 아니라 1900년경에 상왕조의 수도에 해당하는 은어가 발굴이 돼요. 그래서 상나라, 은나라 이 두 개를 같이 씁니다.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 그리고 진나라, 그 다음에 초나라, 한나라. 그래서 한나라, 항우, 유방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국지는 기원 후 200년이니까 우린 예수님 오기 전까지만 역사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은어에 발굴이 돼요. 그래갖고 각골 문자를 발견을 하죠. 이제 상나라 영역이 나오죠.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죠. 그래서 이 많은 유적들이 발굴되면서 실제 왕조였음이 판명이 됩니다. 사마천 4기. 사마천은 제가 아주 여러 번 얘기를 할 거예요.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기원전 한 140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무제한테 궁형을 당해요. 거세를 당해요. 원래는 사형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는 이 중국 역사를 꼭 완성을 해야 된다. 내가 남은 이렇게 자료들. 그래갖고 궁형을 당하면서 그 치욕을 겪으면서 쓴 책이 바로 사기예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야말로 우리 구약성서 전체를 다루듯이 사마천은 중국 역사 전체를 다룬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어쨌든 사마천 사계 상나라는 이제 현 있었던 나라로 나옵니다. 상나라는 전기는 기원전 1600년서부터 1300년까지고 도읍을 은허로 바꾸고 난 다음부터는 1300년부터 1046년까지 상나라가 됩니다. 요때가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전부 다 흉년이 들어갔고 내려가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고 그 다음에 또 1400년경에 모세가 이집트 탈출을 하죠. 그리고 12판관, 삼손, 드보라 이런 판관들이 12판관이 있다가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 시대와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솔로몬 다윗 같은 경우는 수넴 여자를 밤에 이렇게 막 기가 떨어지니까 따뜻하니까 품에 안고 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듯이 말희와 달기 이야기, 이게 인간 역사를 보면은 여자가 이게 빠지는 법이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본성이기 때문에. 요 얘기는 중국 얘기는 서태후, 여태후, 그 다음에 양귀비, 서시, 초선, 포사, 이 기가 막힌 여자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얘기 다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재미로, 또, 우리 결론으로는 제가 또 재미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각골 문자에 대한 말씀을 1899년 각골문이 은허에서 발견돼서 그 실존이 알려졌는데, 각골이라는 것은 거북의 백가죽, 뼈, 소 어깨뼈, 이래갖고 이 불에 이제 나무를 달궈갖고 거북이 배에다가 이걸 꽉 누르면은 이게 갈라져요. 갈라지면서 균열이 생기죠. 그 균열 상태를 보아서 점을 치고 거기에 점친 날짜와 점쟁이의 이름, 점친 내용과 결과를 새겨 넣는 글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중국 상형 문자의 원본이 되는 거죠. 각골문의 주요 내용은 주로 조상신이나 자연신에 대한 제사 여부, 전쟁의 가부,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농사가 풍년이냐 흉년이냐, 바람과 비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게 처음 인간은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그렇고 이집트 문명이 사실 굉장히 축복받은 문명이죠. 다른 문명은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이집트 문명은 굉장히 평탄했던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집트를 누가 가서 살아요? 유대인이 400년을 거기 가서 살아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영혼에 대한, 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넓어지죠. 어쨌거나 하여튼 이렇게 자연 지식이 지금처럼 완벽은 아니더라도 풍요롭지 못했던 때는 신에 대한, 자연에 대한 두려움, 자연을 이렇게 흠숭하는 그러한 문화가 많았죠. 탕왕 얘기를 하겠습니다. 걸황을 무너뜨린 탕왕, 기원전 1600년에서부터 기원전 1589년, 이 탕왕이 아주 덕이 높은 왕으로 칭송을 받죠. 실질적으로 덕이 굉장히 높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어느 날 탕왕이 교회로 나가서 새를 잡은 적이 있어서 이때 신하들이 그물을 동서남북 사면에 다 치고 나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축원을 했다고 그래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방에서 오는 새들아 모두 이 그물에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러자 탕왕이 신하들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사방에다 그물을 쳐서 새 씨를 말려버릴 작정인가? 탕왕은 곧 신하들에게 사방에 3면에 친 그물을 걷어놓고 한 면만 남겨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축원을 합니다. 좌로 가고 싶은 새는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싶은 새는 우로 가라. 그리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새는 내 그물로 들어오라. 제후들이 이 탕왕의 이런 축원을 듣고 감탄하면서 야, 이 탕왕의 덕망이 금수에게까지 미치는구나. 칭찬을 아끼지 않고 40여 개의 제후국이 누구한테 귀의를 하느냐면 탕왕한테 귀의를 해요. 그리고 탕왕이 사실은 하나라를 칠 때 군사가 4만 밖에 안 됐는데 하나라는 70만 명의 군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랑을 치러 들어갈 때 하나라 임금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환영을 해요. 오라고.
우리한테 오라고. 정말 사실은 이제 중국은 이때부터 이제 하느님 신의 그런 개념을 벗어나고 천자, 왕이 곧 하늘의 자식이다. 이지투무의 태양의 아들인 것처럼 이제 천자는 하늘의 왕이다라는 개념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고사서거 시건, 시건이라는 고사성어가 바로 탕왕에게서 유래합니다. 거랑을 칠 때 박당의 백성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공을 세운 자를 포상할 것을 약속하면서 너희는 불신할 것 없다. 나는 내가 뱉은 말을 먹지 않는다. 이무부신 진부식언. 그래서 내가 말을 먹지 않는다. 내가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킨다. 이게 바로 탕왕에게서 나옵니다. 도탄지고 도탄에 빠진다라는 것도 걸왕을 정벌하고 천하를 도모한 이후 탕은 무력으로 천하를 도모한 점 부끄럽게 여겨요. 덕으로 천하를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전쟁으로 해갖고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자 본래 걸의 중신이었으나 상나라의 귀중한 재상 중회는 탕에게 하나라는 덕을 잃어 백성들이 진흙탕과 타오르는 숯불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하은덕 민추도탄, 이 도탄에 빠진다라는 말이 바로 이 탕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도탄. 오늘날까지도 위정자들이 실정을 비판할 때 허구한 날 나오는 도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또 이제 경국지색이라는, 이게 중국의 역사는요, 우리 한반도의 역사는 그렇게 물론 여자가 뭐 영향을 미치긴 미치지만은 중국처럼 이렇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기울게 하는 미인이라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한무제 시절 음악을 관장하다. 한무제는 우리나라 고조선을 멸망시킨 왕이에요. 한무제 시절 음악을 관장하던 이연년의 시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국가의 운명을 이태롭게 할 만큼 절세의 미인을 가르치는 고사성어입니다.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아 나라의 운명을 기울게 한다. 그래서 경국지색이라고 그래요. 이 색이 나라를 기울게 한다는 거죠. 이 연년이라는 사람이 시를 이렇게 썼어요. 북쪽에 어여쁜 사람이 있어 세상에서 떨어져 홀로 서 있네. 한 번 돌아보면 성을 위태롭게 하고 두 번 돌아보면 나라를 이태롭게 한다. 어찌 성이 위태로워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모르리요마는 어여쁜 사람은 다시 얻기 어렵도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남자들이 특히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미인을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게 했듯이 이 상나라의 마지막 애첩 달기, 고대 4대 악녀죠. 마지막 이제 상나라도 이제 탕왕이 세운 상나라도 이제 천년경에 이제 무너지죠. 달기를 보고 한눈에 반한 주왕은 여색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달기는 의도적으로 주왕을 방탕으로 끌죠. 또 주지육림이라는 말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주지육림이 여러 번 나오죠. 동탁에서도 나옵니다. 술이 연못을 이루고 고기가 숲을 이룬다는 뜻의 이게 나무에다가 고기를 달아놓고 먹는 거죠. 사자성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사치는 상상을 초월해. 또 3,000명의 이쁜 미인들을 뽑아다가 옷을 완전히 벗겨갖고 술을 먹게 하고 술에 취해갖고 빠져 죽는 거를 즐겼다고 그래요. 뭐 전설 같은 얘기지만은 그만큼 황제, 천자들의 그 위세는 당당해갖고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군왕은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그러죠. 부끄러울 필요가 없다. 지금 북한에서 우리 탈북한 우리 주가장, 내가 북한 탈북 이야기 하는데, 북한도 김일성 때부터 중학교 3학년만 되면은 그 지역에서 제일 예쁜 학생은 기쁨조로 뽑아가기 위해서 그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 예쁜 아가씨들은 학생들은 관리를 했대요. 그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 주가장도.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중국 고대 하나라, 상나라,
마지막 거랑 주왕이 누렸던 그러한 것들을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 달기는 사람들에게 아주 잔인한 형벌을 가하는 것을 즐겨갖고 죄인을 독사와 전갈, 구덩이에 던져놓거나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반기를 드는 자가 있으면 포락형을 내렸다. 이 포락형이 무지무지한 형이에요. 은, 구리, 기둥, 열 잘 받는 기둥을 기름을 발라 숯불 위에 걸쳐놓고 그 죄인으로 하여금 그 위를 걸어가고 통과되면 살려주는데 미끄러지면 타 죽게 하는 잔혹한 형벌을 하는데 그걸 즐겼다고 그래요. 달기는 산채로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보고 박장대소하며 즐거워했다고 그럽니다. 이 여자가 이게 독하게 시작하면은 그 독함이 끝도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악행을 보다 못한 한 충신이 자신의 아름다운 딸을 주왕에게 바치면 좀 정신을 차리려나 했더니 달기는 그녀를 모함해서 죽이고 그녀의 살을 요리로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주었다는 아주 독한 그러한 여자로 나오죠. 은나라가 주나라 무왕에게 망하자 달기는 사로잡혀 오라철에 묶인 채 울음을 터뜨리면서 형장으로 끌려갔다고 그래요. 근데 참 이 달기가 마지막 갈 때 마지막 처형을 하는데 우는데 그 모습이 마치 백꽃이 여러분 백꽃 아세요? 배밭에 한번 밑에 가보면은요 그 백꽃이 하얀 백꽃이 기가 막혀요. 제가 평택 비전동에서 본당 신부할 때 우리 배밭 배농장하는 교우들이 많아갖고 그 배밭에 가갖고 그 배나무 이렇게 가지 친 걸로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그 꽃 아래서 그거를 달 뜨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백꽃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백꽃이 그 보름달에 뜰 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백꽃이 봄비를 흠뻑 맞은 것과 같다고 해서 망나니들이 그녀의 미색을 보고 혼이 달아나고 팔이 마비되었고 칼을 들어 올리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형장의 대장에 90살 된 망나니로 처형하려고 했으나 이 늙은 망나니도 달기를 보자 현기증이 나고 눈이 부셔서 이 칼을 내리칠 수 없다고 해서 그녀의 얼굴을 보자기로 가린 후 처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달기라는 여자와 함께 상나라, 은나라는 망하고 새로운 나라 주나라가 이제 또 탄생을 하게 됩니다. 주나라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생수에 타먹은 그 순간 고소함과 함께 깔끔한 맛